정치평론가 공희준 씨를 연결해서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희준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에 뭐 계획 있으세요? 새해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게 계획보다는 이쪽에 포부입니다. 포부. 올해 저 지방선거가 또 있게 되는데 새해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좋은 조언을 많이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다운 이재명다운 인사였죠. 아, 이재명다운 인사다. 예, 아. 이 대통령이 선거는 몰라도요. 어떠한 국정 운영 예. 또는 이제 그 지사 시절부터 아니면 네.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코드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하나의 저기 철학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게 그런 측면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동안 물론 중간 동안 어떠한 그 기조였냐면은요. 능력이 뭐가 중요해? 코드가 중요하지. 이런 기조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다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세 번이나 연속으로 이제 실패한 정부를 본 다음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네. 어떠한 그 정부 실패 악순환의 고리를 나에게서 끊어야겠다. 어떠한 그런 결의를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와도 지향점을 달리하는 이 대통령의 선택.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렇게 코드 인사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주 넉넉한 그 의석과 또 지방 권력 또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좀 포용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좀 쓸어 안았으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저는 두 분 사이에 뭐 특별한 도덕적 뭐 차이가 있거나 어떠한 뭐 윤리적인 우열이 있다 그런 것보다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야말로 불려 나온 사람이잖아요. 불려 나온 사람. 내가 뭐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했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이거였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은 권력 있지 의지가 않습니까? 있죠. 권력 예. 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러한 철학이나 측면이 인사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불려 나온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권력 의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세상을 바꿔보겠다. 뭐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철학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그냥 선의만 가진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는 우리의 그 튼튼하고 반듯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또 돌아보게 되면은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배신감 운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동혁 대표 체제, 저는 정확히 장동혁 김민수 체제라고 저는 부릅니다. 아, 장동혁 김민수 체제? 체제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김민수 최고가 그 최고 이상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동혁 김민수 체제에서는 저당은 코드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 저당은 당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성이 중요한 데가 또 딴 데 있는데 그 당성이 중요한 당에서는 뭐 능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윤석열이랑 코드 그리고 이제 그분하는 코드에만 잘 맞추면 되는데 그리고 그 우리나라 보수는 망가지기 전이죠. 윤석열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망가지기 전에 보수는
어떠한 능력을 나름대로 보는 보수였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심지어 그 당성이라는 말은 군사 독재의 악명을 떨쳤던 네. 박정희 전두환 때도 당성이라는 말을 보수가 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저는 예전에 공화당, 민정당 때 당성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이혜원 의원이 그러니까 그 보수 내에 있는 사람들 상당한 수가 네. 여기는 뭐 정권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 있고 없고를 떠나기 전에 앞서가지고 당성만 보는 정당. 더구나 그 당성이란 게 어떤 국민의 보편적인 그런 당성이 아니고 윤 어게인. 그치. 하루에 윤 어게인을 3번을 외쳐야 되는 3번을 외쳐야 당성이 검증되는 당이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3번 외쳐야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당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 무슨 뭐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와 한동안 각을 세웠고 지금 또 여전히 장동혁 체제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내란 청산 영순위인 이혜훈 전 의원을 어떻게 장관에 발탁할 수 있는가? 이건 저질 코미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이제 계엄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한 그 집회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한 반응은 리더의 반응이 아니고 평론가의 반응이에요. 평론가의 반응.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의 스탠스가 예. 뭐 한동훈 전 대표 어떤 호호나 네. 찬반에 떠나가지고 예. 종편 평론가 같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최초의 당 대표 출신 종편 평론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에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계속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주변에 이제 한동훈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각성이나 깨달음은 왜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자꾸만 저기 잊고 있는데 한동훈계의 사실상 두 번째 넘버2가 장동혁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예. 한동훈계 넘버2가 장동혁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한 다음에 양어가 되는 게 아니라 흑화가 된 게 문제였습니다만은 오죽 장동훈 입장에서 한동훈 옆에 오죽 기회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전망이 보이지 않았으면 한동훈을 떠났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사람이 자기를 떠나나, 왜 국민의 힘을 떠나나, 그러한 지금 어떠한 각성이나 깨달음이 필요한 거지. 네. 네, 뭐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 어떤 그 평론가적인 지금 저기 스탠스 취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각성이 부족하다, 깨달음이 부족하다, 동시에 어떤 그 리더로서의 마음감이 부족하다는 것만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훤히 보이는 미래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몰락 수준으로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할 것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대안으로서 한동훈 씨가 나설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편이네요.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나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 그 보통 참패를 해도 예. 그 다음에 어떤 예. 그 각성과 변신을 위한 참패가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대패예요. 의미 없는 대패. 참패입니다. 어허. 이를테면은 그 최근에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 큰 데미지를 준 거는 예.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추경호예요. 아, 추경호. 추경호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강장 발등에 떨어진 물이 이혜원이 아니고 추경호입니다. 아,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몰리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추경호 씨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 대구시장 나간다고 나대면은 다음 지방선거 만약에 추경호가 공천받으면은 이건 내란 심판 선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기 하루에 윤 어게인 3번 해쳐야 되는 당에서는 추경호가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제가 만약에 그 정말 제가 흔한 말로 돈만 밝히는 제가 콘서트였다면은요. 네. 저는 추경호 저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네. 그
필승 경선 공약이 있다. 예. 어떤 거냐? 예. 저 추경호가 대구시장에 당선되면은 네. 동대구역 옆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옆에 윤석열 동상을 세우겠다. 그러면 그 당에서 그러면 저기 윤어겐 당에서 네. 공천 100%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야말로 국민의힘 힘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짠모의 지지자들만 남았다. 자조가 가득한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동상 세우겠다. 아니, 실제 이거는 윤어게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윤퍼에버니까. 포에버. 예. 아니 근데 진짜 짬을만 남았습니까? 지금은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만 그 당에서 선출직이 될 수 있다. 예. 그게 진짜 현실인가요? 예? 지금은 이제 윤 어게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 퍼에버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야. 이런 상황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해운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건 무의미하다. 이해운은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이런 입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을 좀 접수하고 싶었는데 네. 자기가 국민의힘을 접수할 힘은 도저히 안 됐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제 저절로 이제 쓰러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좀 더 상태가 나쁜 부지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접수가 아니라 거의 경락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경락. 예. 예. 경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어떤 미래나 전망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좀 스탠스가 굉장히 제가 주목할 만한 게 예. 보통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네.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운동장을 여러 개 쓰는 그런 스탠스예요. 여러 개 쓰는 거.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거는 경기로 치자면 어떤 감독이나 주장이나 선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운동장을 여러 개 쓴다는 거는요.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한 구단의 구단주나 감독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KBO 총재 또는 피파 회장 정도의 눈높이에서 지금 국정을 바라보는 야구 전체, 같습니다. 축구 전체를 이렇게 그렇죠. 내다보고 네.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특정 구단의 승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종목 자체의 흥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BO 총재 내지는 피파 회장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전체 틀을 다 바꾸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죽이는 이 어떤 사륙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상생을 통한 경쟁의 정치를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영 간의 벽을 허물어서 쓸만한 인재들은 어느 정부에서든 이렇게 차출이 되는,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화기도 한데 이런 어떤 정치 문화의 개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되는데, 실패하면은 말이죠. 예. 진짜 한국 정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성공한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는 필요 조건입니다. 주거 네. 조건은 아니에요. 예.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실패한 대통령이 됐냐면은 네. 2020년 총선에서 네. 압승을 거두고도 왜 실패한 정부가 됐겠습니까? 네. 국정 운영에 실패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여의도 평론가들의 눈높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만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승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는 아주 뭐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국정 운영에 성공해야 성공한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망각했습니다. 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세 사람 모두 국정 운영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너무나 좀 경실했어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윤석열은 마치 쿠데타가 성공한 게 국정 운영이 성공했다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 개를 쓰는. 왜냐하면은 저기 이를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BO 총재나 피파 입장에서는 네. 이를테면 뭐 제가 뭐 피파 회장입니다. 네. 토트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리그 예. 전체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각 네. 나라의 리그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아침에 좀 정신이 몽롱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음. 정치라는 종목 자체, 국정 운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잘 돼야지 네. 특정 정파, 특정 인물만 잘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예. 철학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를테면 이 대통령에게 자기가 아끼는 그리고 뭐 자기에게 뭐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뭐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게 성공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유능한 사람 그리고 네.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획예산처를 잘 운영하는 게 본연의 역할을 잘 하게 하는 게 성공한 국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새 정부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게 성공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예산처를 가장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게 성공한 인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공희준 평론가님, 새해도 또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우리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공희준 평론가의 시원시원한 해설 함께 하셨습니다.